자, 자, 이제 여러분들이 뭐로 들어가느냐 하면 지목으로 들어가거든, 지목. 우리가 지적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지목입니다, 지목. 등기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가등기예요, 가등기. 이 지목을 시험에 출제를 안 한다, 이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목에서는 뭐를 배우느냐, 이런 때, 자, 보세요. 어휘는 뭐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칙은 시험에 지문으로 띄우는데 틀릴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하나 필지마다 지목은 몇 개? 한 개. 근데 한 필지의 지목이 여러 개가 있다면 한 개만 해야 되니까 가장 주가 되는 지목을 따라갑니다. 그게 주지목 추종의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일시적, 임시적인 용도 변경은 지목 변경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한 번 딱 정해지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목은 법으로 정한다. 뭐 건들 게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지목의 종류 28개 있죠. 요거는 3년에 한 번 나온다 이러면 됩니다. 그냥 이 28개를 암기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별도 시간을 내어서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하다 보면 저절로 되는 거지. 자, 그럼 한번 해본다면 지목이 외자가 있거든. 그건 전, 답, 대. 이거는 외자지, 외자. 그럼 두 글자짜리가 있죠.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염전이 있다, 임야가 있다, 공원이 있다, 묘지가 있다. 이런 거는 두 글자짜리예요. 그럼 세 글자짜리는 과수원이다, 광천지다, 유원지다, 양어장이다, 사적지다, 주차장이다, 잡종지다. 이런 거는 세 글자짜리지. 그럼 네 글자짜리에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공장용지, 체육용지, 창고용지, 목장용지, 종교용지. 이런 거는 네 글자짜리예요. 그 다음에 다섯 글자짜리는 주유소용지, 주유소용지. 이건 다섯 글자짜리입니다. 그래야 자꾸 들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은 이제 여기서 출제를 하죠. 이거는 이제 본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면의 지목을 등록을 하거든. 그럴 때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지목을 등록할 때는 코드 번호와 명칭을 그대로 쓰죠. 그 만약에 이게 서울대학교라면 서울대학교의 토지대장이 있지, 서울대학교의 지적도가 있지. 그럼 서울대학교 토지대장에는 10번 학교 용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코드 번호입니다. 그럼 코드 번호는 지목이 28개니까 1번부터 28번까지가 있겠지. 그 번호는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 번호는 시험에 놓는 게 아니거든. 그럼 여기는 학교 용지 이걸 글자를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런데 도면에는 이렇게 학 요래만 쓰지. 그럼 여기서 이 학자만 여기에 쓴다. 이게 첫째 글자, 첫째 글자. 첫째 글자로 쓰는 거는 몇 개? 24개, 24개. 둘째 글자로 쓰는 거는 몇 개? 4개. 그럼 요 4개만 외우면 되잖아요. 시작.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 됐죠? 자, 이래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바로 시험에 들어가 볼게요. 자, 봅니다. 자, 지목의 도면에 부호의 연결이 옳은 것을 이렇게 나거든. 1번에 가볼게요. 공어는 뭡니까? 공. 맞죠? 네. 그럼 여기 보세요. 목장용지는 뭐다? 하천은 뭐다? 천. 그럼 이거는 맞네요. 그죠? 그러면 주차장은 뭐다? 차. 이거는 맞네요. 그죠? 양어장은 뭡니다? 양. 그럼 이거는 X네요. 그죠? 그래서 자, 4개만 딱 외우면 되죠. 시작.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 그것만 딱 외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으로 갔어요. 보세요. 1번, 2번을 묶어보세요. 그래가 2번, 3번을 묶어보세요. 자, 1번입니다.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뭐다? 하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죠. 그죠? 소규모 수로부지는 뭐다? 국어. 그럼 요걸 시험에는 항상 하천으로 이렇게가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하천이라면 O다, X다, X. 그래서 소규모 수로부지가 들어가면 국어, 안 들어가면 뭐다? 하천. 그러면 3번에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행태를 갖던 인공적인 수로죠. 인공적인 수로가 농수로를 이야기합니다. 이 농수로의 지목은 시작. 국어. 국어는 우리말로 말하면 또랑이다. 또랑. 자, 그 다음에
육상에 요게 키죠. 그죠? 그럼 이걸 해상으로 하면은 O다 X다 X. 그러면 고기를 기르는 것은 양어장인데 이걸 육지에서 고기 길래 양어장이지 바다에서 고기 기르면 양어장 2단이다?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석유 제품, 액화, 석유가스, 전기 또는 수소 등의 이게 키죠. 그죠? 판매하는 것은 광천지다, 조유소 용지다, 조유소 용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한 장을 넘겨볼게요. 지목의 종류입니다. 자, OX로 가보겠어요. 관광용지는 뭐다? X. 창고용지는 O. 종교용지 O. 사적지 O. 철도용지 O. 항만용지는 뭐다? X. 우리나라 지목에 관광용지, 항만용지 이런 지목은 없지. 맞습니까? 네, 가볍게 넘어가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입니다. 옳은 겁니다.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은 하천입니까? 체육용지입니까? 하천. 여러분들 카누 정도 타려면 또랑에서 타야 된다, 강에서 타야 된다, 강. 그 다음에 호도나무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것은 과수원이다. 맞죠? 그죠? 그러면 답은 너무 쉬운 거네요. 3번에는 봉안시설이 키죠. 그죠? 봉안시설은 납골당이거든. 납골당의 지목은 대입니까? 묘지입니까? 묘지지. 그 다음에 여기는 키는 이거죠. 정비공장 안에. 공장 안에 급유시설은 주유소용지다. 공장용지다. 공장용지. 그래서 공장 안에 있으면 전부 다 공장용지입니다. 공장용지. 그 다음에 자, 산림 및 원화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섭지, 황무지의 지목은 잡종지다, 임야다, 임야 이렇게 되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으로 갑니다. 여기는 자동차 운전 학원이거든. 지목은 시작, 잡종지. 그럼 여기는 경부고속철도에서 민간 자본으로 건축된 역사죠. 그죠? 역사는 서울역이거든. 서울역의 지목은 대다, 철도용지다. 철도용지. 그 다음에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잘라야 되죠. 이게 놀이기구죠. 그죠? 놀이기구가 있으면 시작, 유원지. 그 다음에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이죠. 자, 조심할 때 제 손을 봅니다. 자, 답입니다. 답을 내놓고 합니다. 부설 주차장.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표현이 같아 다르다? 다르지. 부설 주차장은 주지목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지목은 시작, 주차장. 그 다음에 육상 맞죠? 그죠? 양어장은 뭐다? 육상. 해상하면 틀리는 거예요. 되죠? 그죠? 자, 그럼 지목이, 여기는 책에는 지목이 몇 개 없는데, 지목은 기본서에 나오는 내용이 있죠. 그죠? 그걸 자꾸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게 있거든.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왔던 지문제가 이거 3개 이상, 3번 이상, 15년 동안 기출지문으로 3번 이상 나왔던 걸 정리를 지난주에 했다 안 했다? 여러분들 그것만 한번 탁 읽어보더라 하더라도 됩니다. 우리는 절차법이기 때문에 크게 변함이 없어요. 됐죠?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 했던 건데 한번 연습해보고 넘어가 봅시다. 지목 문제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그럼 정리합니다.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가 용출되는 곳은 시작, 광천지. 그런데 운송하는 곳은 시작, 잡종지. 그럼 여기는 2개를 씁니다. 2개를. 하나는 광천지에서 제외한다 이라면은 맞는 지문이지. 맞죠? 네. 그러면 잡종지로 한다 이라면 맞는 지문이죠. 그러니까 3개를 딱 이야기합니다. 운송하는 곳은 광천지 2단이다. 아니지. 그러니까 법에는 이래 나옵니다. 광천지에서 제외한다 이래 나와요. 법에는. 그러면 광천지에서 제외한다니까 광천지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엇인데? 시작. 잡종지. 그럼 여기는 3개를 씁니다. 3개를. 자, 풀이해 볼게요. 운송하는 곳은
광천지이다 이라면 뭐다? 틀렸지. 광천지에서 제외한다면 맞지. 잡종지로 한다면 맞지. 맞아요? 네, 그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저유소, 원유, 저장소죠. 이거는 시작. 저유소 용지. 그런데 공장 안에 급유 송유 시설은 저유소 용지다, 공장 용지다, 공장 용지. 공장 용지. 자, 인공적인 수로, 소규모 수로 부지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시작. 국어. 맞아요? 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를 더 해볼게요. 자, 이래 보세요.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이러면 답이 바로 나오죠.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그죠? 자, 시작. 창고 용지.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리,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열어놨죠. 여기는 지목이 뭡니까? 유지지. 그런데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이래놓죠. 그럼 유지입니까? 답입니까? 답. 그러니까 이거는 X가 되는 거예요. X. 기출문제 지문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대로. 맞죠? 네. 그 다음에 밑에 봅니다. 요거는 육상이라면 벌써 뭐 양어장이니까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럼 여기는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지목이 묘지다, 대다, 대. 그럼 요거 묘지가 틀렸죠. 그죠? 대. 그럼 여기서는 여 앞에까지는 묘지가 맞지? 맞죠? 뒤에서 틀린 거예요. 뒤에는 지목이 묘지다, 대다, 대. 맞아요? 네, 요렇게 딱 보세요. 그럼 조금 여유가 있다면 72번 옆에다가 과수원, 목장용지, 묘지. 그래서 과수원 안에, 목장 안에 주거용 건축물 있죠? 지목이 뭐다? 대. 묘지 안에 관리사무소의 지목은 뭐다? 대. 요렇게 딱 해두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됐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리로 잠깐 와보세요. 지금부터 칠판을 잠깐 와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토시를 배웠거든. 그 토지의 표시가 소재, 지번, 지목입니다. 지목. 그 다음에 면적입니다. 경계입니다. 좌표가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경계를 배우러 갑니다. 경계를. 그러면 경계 이리 놓으면은 크게 있잖아요. 크게. 여기서는 첫 번째 뜻이 나와요. 두 번째 경계 결정 기준이 나와요. 이게 이렇게 됐죠. 그럼 세 번째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 있냐 이렇게 나와. 그럼 주로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할 때는 이 두 개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해요. 그러면 작년에는 여기서 출제를 했거든. 오케이? 네. 그럼 올해 만약에 경계에서 시험에 나온다면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을 시험에 출제를 할 거예요. 바로 이거 출제는 하지 않거든.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암기를 하고 있잖아요. 맞죠? 네. 요 두 개입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 한번 프린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놓고 책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리 와보세요. 자, 여기 있죠. 그럼 요게 이제 경계 결정의 기준이거든. 여기는 세 가지를 딱 알아야 돼요.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그다음에 지상 경계의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시작 소유권에 따라. 이거는 지문을 그대로 띄웁니다. 그대로 띄웁니다. 그다음에 경계 결정의 기준은 5개가 있어. 5개인데 위에 3개는 소유자가 뭐 할 때 적용한다? 동의. 그럼 소유자가 달랐을 때는 소유권에 따라서 경계를 결정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뭐 할 때 동의.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만 해볼게요. 하나만 해볼까요? 글자로 3개를 만듭니다. 하나 해봅니다.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는 경우에는 중앙을 경계로 한다. 오. 지상 경계의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권에 따라 경계를 결정한다. 오, 이제 쓱 씁니다.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는 경우,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중앙을 경계로 한다. O다, X다, X. 그럼 소유자가 달랐을 때는 시작 소유권.
맞아요? 네. 그럼 이제 요거 시험해냅니다. 시험해냅니다.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만조의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의 경계이다. 오. 됩니다.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정답입니다.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오됐다. 이 두 개는 그대로 적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소유자가 같은 안 같은 그대로 적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요 세 개는 소유자가 뭐였을 때 동의. 그럼 밑에 글을 봅니다.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최대만조의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을 경결한다. 오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 뜻을 알았죠? 네, 그렇게 공부 딱 하면 됩니다. 그럼 작년에는 이걸 시험에 냈거든. 그럼 뭐 틀릴 사람 아무도 없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요거를 보세요. 잠깐만 이리라 보세요. 공부할 때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시험하고 관계없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해볼게요. 자, 칠판을 봅니다. 이게 건축물이거든. 그러면 이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 있냐? 건축물에 걸리게 청량을 할 수 있냐, 얘거든. 그건 안 되지. 그러나 예외. 되는 거는 몇 개? 4개. 그러면 자, 정리합니다.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도시개발 사업하면 시작 있다. 공공사업하면 시작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할 때는 있다. 판결서 들고 들어가면 시작 있다. 자, 그러면 답은 제 말 들어보세요. 제가 이런 말을 쓰죠. 우리가 배우는 거는 절차법이거든. 그런데 공공사업이라는 표현이 딱 뜨면 과정은 볼 필요 없다고 그랬죠. 끝글자는 전부 다 할 수 시작 있다. 그래서 공시법 시간에 사업자가 들어가면은 편리를 다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글자는 전부 다 있다로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선입니다. 만약에 땅이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해가 도시군 관리계획선 탁 그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개인이 끊는 거다. 관공서가 끊는 거다. 관공서. 일단. 그 다음에 판결서 들고 들어가면 당연히 시작 있다. 그러면 이걸 시험에 낼 때는, 자 보세요.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면은 틀렸다, 맞다, 틀렸지. 할 수 시작 있다. 이래 놓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쉬운 거예요. 그럼 이거는 시험에 놓을 확률은 1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거거든. 지상 경계점 등록부. 자, 풀이를 해볼게요. 1번은 여러분들이 시험에 이거는 지문으로 띄웁니다. 띄우는데 답으로 만드는 건 아니지. 답으로 하는.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를 보세요. 잠깐만 보세요. 도면상의 경계는 선이다, 선 아니다? 선. 지상 경계는 땅에서 경계는 담이다, 뚝이다, 논두렁, 밭두렁, 담이다, 논두렁, 밭두렁이지.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지문을 그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지상 경계는 뚝이나 담장이나 그 밖에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이렇게 이거는 답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다. 지문으로는 띄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요게 이제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보세요. 지상 경계를 새로 정했지. 이를 절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이래 보세요. 이게 서울특별시입니다. 그럼 이거는 경기도지. 맞죠? 그럼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계 표시는 다 있어요, 없어요? 이건 띄엄띄엄 이래 있어요. 다 있지. 그럼 없었다 이러면 이거죠. 그럼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계는 도로나 하천이나 산이다, 산아이다? 다시 할게요. 눈물 날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여기가 이 도로입니다. 도로. 이게 왕십리동. 이거는 상왕십리동. 그럼 상왕십리동과 왕십리동에 경계가 있다, 없다? 그건 도로나 하천이지. 맞다, 맞다? 맞지. 오케이? 네. 그럼 북한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북한산 능선을 가잖아요. 가다 보면은 딱 말뚝이 딱 나오죠. 이러면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부터 경기도 고양시입니다. 쭉 가다 보면 여기서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입니다. 그럼 팻말 한 번도 못 봤어요. 봤어요? 근데 왜 대답을 안 해요? 그게 경계표시입니다. 경계표시. 뭐 경계표시가 거창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산 능선이 경계지. 그걸 팻말 하나 딱 붙여놓는 거지. 그거 어떻게 이렇게 계속 다 붙이는 겁니까? 맞죠? 자, 그럼 저 정리합니다. 그러면 이게 경기도의 서울특별시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의 일부가 서울특별시로 편입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면 경계 표시가 여기로 달라지는 거지.
그러면 경계가 달라졌으니까 장부도 새로 작성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래서 지상 경계를 새로 정했으니까 장부도 새로 작성한다. 시작. 지상 경계점 등록부. 요거는 시험에 2번을 냈는데 요 글자에다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쓰더라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아니고 시작. 지상 경계점 등록부 이래 놓습니다. 이해했죠? 네. 그 다음에 부니까 장부다, 장부 아니다? 장부. 그럼 장부에는 등록되는 사항을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럼 일단 상식으로 봅니다. 시작. 소재, 지번, 지목. 그럼 제가 칠판을 잠깐 해보세요. 자, 시작. 소재, 지번, 지목. 이 순서대로 딱 항상 읽어보면, 아, 소재, 지번, 지목. 3개는 공짜로 먹었다, 안 먹었다? 먹었잖아요. 7개 중에 3개는 공짜로 먹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지상 경계를 새로 정했지. 새로 정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어디에다가 새로 정했느냐? 위치 설명도 사진으로 딱 찍어 놓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맞죠? 그럼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경계점의 사진 파일,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요. 경계점의 좌표, 경계점 표지의 종류 이렇게 나오잖아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요. 됐어요? 네. 자, 열어놓고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열어놓고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리 오세요. 자, 갑니다. 옳은 겁니다. 연접되는 토지 간의 높낮이의 차이가 시작 없는 뭐로 한다? 정확. 자, 보자. 하되 그 구조물의 소유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른 경우에는 무슨 건에 따라? 소유권에 따라. 그럼 1번, 2번을 묶으세요. 2번으로 갑니다. 연접되는 토지가 높낮이의 차이가 뭐다? 있는. 벌써 상단부 이라면 OX다? X. 상단부가 아니고 시작. 하단부지.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있는 경우에는 시작. 하단부. 그 다음에 밑에 볼 필요 없죠? 3번으로 갑니다. 도로구개 등의 토지에 뭐가 있습니까? 절토. 절토는 하단부입니까? 상단부입니까? 상단부. 상단부. 그 다음에 정합니다.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는 평균 만조의 평균 만수의 이런 말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시작. 최대 만조의 최대 만수의. 그럼 여기서는 글자는 옛날에는 최대죠. 그럼 최소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시작. 최대. 최소는 X, 평균은 X. 이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그대로는. 그 다음에 공유수면 밀입지의 제방입니다. 바깥쪽입니까? 안쪽입니까? 바깥쪽 어깨. 바깥쪽 어깨. 맞죠? 네.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리로 보세요. 제가 좀 전에 이 표현을 썼죠. 이거는 문제에다가 줄을 꺼볼게요.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딱 했죠? 그러면 여기 옆에다가 몇 개? 4개 이래 쓰는 거라. 4개. 그래서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 있는 예외가 몇 개? 4개. 자, 처음에 이제 정리합니다. 판결서 들고 들어가면 시작. O. 공공사업하면 뭐다? O. 도시개발 사업하면 뭐다? O. 도시군관리계획서 하면 뭐다? O. 맞죠? 네. 아까 전에 칠판을 잠깐 볼게요. 여러보세요. 이거잖아요. 자, 이거를, 자, 읽어봅니다. 시작. 도시개발 사업, 공공사업, 도시군 관리 계획서, 판결서. 이 4개잖아요, 4개. 오케이? 네. 그러면 여기서는, 자, 보세요. 확정 판결, 공공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군 관리 계획서. 그럼 답은 몇 번이다? 4번이지. 맞죠? 네. 자,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입니다. 요게 기출문제 지문으로 놓은 거예요. 한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이거를 물을 때는 틀린 거를 묻는데 여기는 옳은 것을 물었어. 그러면 여기서 처음 해볼게요. 지상경계점 등록부거든. 그럼 다른 거는 모르더라 하더라도 아까 전에 여기서 경계점의 좌표라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 경계점의 좌표. 그럼 답은 몇 번이다? 2번. 그러면 이 칠판을 잠깐 해봅니다. 해설을 볼게요. 해설을 볼게요. 자, 시작. 소재, 지번, 시작. 지목.
그럼 여기에 경계점의 좌표,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경계점의 사진 파일, 경계점 표지의 종류 이렇게 나오잖아요. 원래 시험에는 이 글자에 뭐를 쓰느냐 이럴 때 경계점의 사진 파일 이랬었어. 경계점의 사진 파일 기출문제에서는. 그러면 그게 답이지. 이해합니까? 네. 딱 요거 외워야 됩니다. 자, 한 번만 해볼게요. 소재, 지번, 지목,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경계점의 사진 파일, 경계점의 좌표, 경계점 표지의 종류 이렇게 딱 하면 되는 거예요. 다 외우세요. 자꾸 풀어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이걸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요리 와보세요. 갈로 안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지적 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이게 나와야 되죠.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이라면 시작. 지상 경계점 등록부. 맞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지적 소관청은 이게 답이죠. 도시개발 사업 등에 따라 새로이 지구에 등록하는 좌표, 부호, 부호도죠. 그러면 시작. 경계점 좌표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거는 지문을 시험 문제를 잘 낸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칠판으로 갑니다. 이제는 경계를 배웠거든. 이제는 뭐를 배우러 가느냐? 면적을 배우러 가요. 면적을 배우는데 면적은 원래 하나만 알면 돼. 근데 여기는 두 개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자, 이리 오세요. 자, 면적이거든. 일단 여러분들 이 그림 많이 봤어요? 안 봤어요? 봤지? 딱 봤죠. 그러면 처음에 두 개로 딱 분류를 합니다. 두 개로. 하나는 600분의 1과 경계점 자배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과 1000분의 1에서부터 6000분의 1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딱 분류를 합니다. 그래가 600분의 1과 경계점 자배등록부입니다. 그럼 경계점 자배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 청량은 시작. 경의의 청량. 그러면 칠판을 봅니다. 1이 하면 O지. 그럼 1이 가면 뭐고? X지. 맞죠? 네.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는 시작. 좌표 면적 계산법. 여러분들 잠깐만 칠판을 보시면은 이걸 이 뒷글자를 틀고 하는 이런 시험 문제는 없습니다. 이 그대로 씁니다. 그대로. 근데 여기 좌표 글자가 있으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지. 맞죠? 네. 그럼 이게 1이 가면 OX다 X지. 맞죠? 네. 그러면 경계점 자배등록부를 비치한 지역에서는 최소가 얼마다? 0.1. 그럼 법에는 1에 나오죠. 600분의 1과 경계점 자배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 면적 측정의 결과 0.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1제곱미터로 한다. 맞죠? 네. 그려내는 거지. 이거죠? 빨리 맞다고 그래요.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겁니다. 이거는 어디까지 등록하느냐 이 말이죠. 경계점 자배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는 제곱미터 단위로 한다면 O다 X다 X.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한다면은 O.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거는 이제 푸실 때는 이렇게 그냥 푸세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라는 말은 우리 산수식으로 하면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등록한다는 말이지. 그럼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등록을 하니까 둘째 자리를 반올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럼 둘째 자리가 0.05. 그럼 5보다 크면 뭐하고? 올리고. 5보다 적으면 뭐하고? 버리고. 그럴 때 5로 떨어졌을 때는 구하고자는 끝자리가 0이나 짝수이면 뭐다? 버리고. 홀수이면 뭐다? 올리고. 맞아요? 네. 이거 문자로 시험에 놓은 적은 없어. 근데 문자로 내면 그렇게 낸다 이 말이에요. 그림이 이해했다면 했다? 괜찮아요.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괜찮아요.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어느 지역이 있거든. 그럼 이 지역에 청량을 해보니까 372.67로 나서 542.43으로 나서 756.35로 나서 927.25로 나서 321.05로 났다. 이걸 토지대장에 등록을 할 때는 어디까지 등록을 하느냐. 이거는 이 토지가 사용하는 도면의 축척에 따라 다르다 이 말이야. 이 토지가 만약 600분의 1과
경계점 자비도는 불을 비치하는 지역이라면 좌측을 적용하는 것이고 1000에서부터 6000분의 1의 도민의 축적을 사용하면 우측을 적용해라 이 말이에요. 맞죠? 네. 그럼 이걸 만약에 600분의 1이라니까 600분의 1이니까 이거잖아요. 그러면 읽어보세요. 시작.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그럼 여기가 제곱미터거든. 이하 한 자리니까 여기까지 등록을 한다 이 말이지. 맞죠? 네. 그럼 이걸 반올림해라 이 소리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0.05 이래 되는 거지. 그러면 5보다 크면 올리라 이 말이지. 그럼 7은 5보다 크다 적다? 크다. 그러면 이거 올린다 이 말이에요. 372.7. 그럼 요거는 3이지. 5보다 크다 적다? 적다. 그럼 버리면 된다 이 말입니다. 542.4.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5보다 크니까 올렸고 5보다 적으니까 버렸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5로 딱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럴 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는 3이 끝자리입니까? 5가 끝자리입니까? 3.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하니까 이게 끝자리입니다. 이게 끝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요 끝자리를 짝수로 만들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짝수로 만들기로. 그럼 여기 3은 홀수다 짝수다? 홀수. 그럼 올리면 짝수가 되는 거예요. 756.4. 맞죠? 그럼 이거는 홀수다 짝수다? 짝수. 그냥 버려버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홀수다 짝수다? 짝수. 그냥 버려버리면 된다 이 말. 그럼 이거를 문자로 말하면 홀수이면 올리고 0이나 짝수이면 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다 안 됐다? 됐죠? 자,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반보다도 공부를 월등히 잘합니다. 요거 해결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더 해야 되는 거는 이거 여러분들 잠깐만 알아서 여기서 조심할 때 청량을 하느냐 안 하느냐거든. 자, 그러면 제 말을 잠깐만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청량을 한다 안 한다와 청량을 하는데 면적을 측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두 개로 분리를 해야 되는 거라. 그러면 오늘 우리 집에 떡 했어. 떡. 오늘 떡 했거든. 그럼 오늘 저녁에 제사 지내야 됩니까? 안 지내도 떡 해 먹을 수 있어요? 제사 안 지내도 집에서 떡 해 먹을 수 있지. 꼭 떡 했다고 해서 제사 지내는 것은 아니지. 그 말은 청량을 했다고 해서 무턱대고 면적을까지 계산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할 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그대로 공부를 합니다. 이거는 청량 자체가 있어 없어? 없지. 시작. 소재, 집어, 지모, 합병. 청량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럼 칠판을 잠깐 놔보세요. 제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시작. 소재, 집어, 지모.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딱 나누죠. 그럼 앞에 세 개는 청량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러면 되고 합병은 청량한다 안 한다? 안 하지. 합병은. 그럼 이제 여기서 글자를 그대로 씁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면적 측정이다. 여기 보세요. 면적에 뭐 없이 정감 없이 위치만 바꾸었다. 그 위치만 바꾸었다는 게 여기 있던 거를 1위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안에 면적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문제는 맨 밑에 겁니다.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경계, 보건, 청량, 지적, 현황, 청량. 자, 이제 정리 잘합니다. 이거는 청량은 한다, 안 한다? 한다. 청량은 하지. 청량은 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면적은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한. 청량은 하는데 면적은 계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입니다. 경계부근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은 해요, 안 해요? 해. 그러나 면적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면적이 계산하지 않으니까 면적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지. 안 변하니까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두 개는 검사를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럼 적으세요. 청량은 한다. 그러나 면적은 측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검사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만. 작년도에는 요 지적 현황 청량의 이름을 물은 거예요. 이름을. 그러니까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름을 읽어보세요. 시작. 지적 현황 청량. 이거 무슨 말인지 안다 모른다?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단순하게 생각해 볼게요. 건축 허가가 있고 준공 허가가 있지. 맞죠? 그럼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구청에 가서 건축 허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요?
받아야지. 그러면 도면을 제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도면 제출해야지. 나중에 가평에 가서 전원주택 지을 거예요, 안 지을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가평에다가 오케이? 네. 전원주택 지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100세 시대에. 여러분들 돈 안 벌일 겁니까? 좋다. 아무 생각 없네. 응?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래서 가평에 가서 전원주택을 지어야 되거든. 그럼 건축허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축허가 받을 때 집을 이렇게 짓는다는 설계도가 있었겠지. 그걸 구청에다가 제출을 했겠지. 맞죠? 그러면 집이 다 지어졌어요. 지어졌다면 이제 준공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요. 그러면 이제 구청에서는 그냥 준공 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장에 딱 와가지고 진짜 이 사람이 건축 허가 받을 때 제출하는 도면대로 집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있지. 요런 청량을 시작. 지적 현황 청량. 그럼 정리를 딱 합니다. 이거는 이 건축물의 위치 이것만 확인시켜 주는 것이 확인시켜 보는 거지. 이 안에 면적까지는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요런 게 지적 현황 청량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정리를 다시 할게요. 지적 현황 청량. 청량은 해야 안 해요? 해. 면적은 계산하지 않는다. 면적이 계산하지 않으니까 면적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검사를 받을 필요도 없다. 그러다가서요. 요거 한 번만 읽어봐요. 시작. 원칙. 원칙이 그렇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요렇게 딱 해놓고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리 오세요. 자, 이리 옵니다. 면적은 토지대장 지적도의 등록사항이다. 맞다, 틀리다, 틀리지. 그러니까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을 하지. 도면에는 면적을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하지.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하지. 도면에는 등록 안 하지. 맞아요? 네. 자, 두 번째 갑니다.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는 1제곱미터 단위라면 5x다. x 시작. 제곱미터 이하 몇 자리? 한 자리.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등록한다.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3번입니다. 3번, 4번을 묶으세요. 3번에 1200분의 1인 필지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0.1은 5다 x다 x 시작 다시 시작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뭘 한다? 1. 그 다음에 답은 똑같죠. 6000분의 1이죠.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뭘 한다? 1. 그 다음 5번입니다. 경계점 자비는 초면적의 1필지에 0.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시작 0.1 맞죠? 네, 됐어. 그 답은 몇 번이다? 5번입니다. 맞습니까? 잠깐만 열어 보세요. 잠깐만 열어 보세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걸 시험에 낼 때 우리가 사회과학 학자들의 성향을 조금 알아야 돼요.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숫자에 대해서 엄청난 콤플렉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숫자 이런 거는 시험에 잘 안 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문자를 내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법 조문의 글자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대로 쓰면서 이 글자만 바꾸는 거지. 글자만. 그 바꾼다는 게 다른 거 아니잖아요. 0.1로 해야 될 걸 1로 하든지 제곱미터로 해야 되는 걸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로 하는데 그렇게 글자 바꾸는 거를 잘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자꾸 쑥다를 시켜야 돼요. 한번 연습해 볼게요. 6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에서 면적 청량의 결과 0.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1제곱미터로 한다. 5다 x다 5. 그럼 이걸 응용을 해 볼게요. 자, 이래 나왔어요. 경계점 자배전후불을 비추하는 지역에서 면적 측정의 결과 0.05제곱미터로 나왔다면 토지 대장에는 0.1제곱미터로 등록한다. 어드와이더 5. 그러면 10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하는 지에서 면적 측정의 결과 0.05제곱미터로 나왔다면 토지 대장에는 1제곱미터로 등록한다. 5. 이랬을 거 아니에요. 맞다. 맞지? 이해합니까?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10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하는 면적 측정의 결과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로 한다 이랬어도 되고
0.05제곱미터로 나왔다면 1제곱미터로 한다 이래서도 되고, 그거는 자유다 자유 아니다? 자유지. 맞아요. 네,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습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길게요. 자, 이럽니다. 일단 이거를 먼저 찾아야 돼요. 경위의 청량이죠. 그럼 뭐를 비치하는 지역이다? 시작. 경계점 좌표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썼어요. 쓰고, 자, 여기서 키는 4, 5죠. 뭐로 끝났다? 5로 끝났지. 5로 끝나니까 앞자리를 봐야지. 앞자리가 4니까 홀수다, 작수다, 작수. 그럼 5는 버려버리면 되죠. 그러면 시작. 320.4. 칠판을 잠깐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는 경위의 청량은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이고, 경계점 자비등록부는 제곱미터 이하 한자니까 여기까지 등록을 하니까 이걸 반올리면 0.05잖아요. 그죠? 그럼 5로 딱 끝났지? 그럼 앞자리를 봐야지. 앞자리가 홀수다, 작수다, 작수. 그럼 이거 버리면 되지. 맞아요? 네.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리로 갑니다. 여기다. 이거는 1200분의 1이죠. 그럼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다. 제곱미터까지다. 제곱미터. 그럼 자연수까지 등록을 해라. 이 소리거든. 그러면 여기를 보세요. 여기까지 등록하지. 그럼 요거 반올림해야 될 거 아니에요. 5로 끝났지. 그럼 앞자리를 봐야지. 앞자리 8이 홀수다, 작수다, 작수. 그럼 이거 버리면 되지. 그러면 시작. 678. 맞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세요. 면적을 측정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자, 풀이해 볼게요. 지도 공부를 복구할 때는 청량을 해야 하네요. 해. 등록전은 청량을 해. 지목 변경은 해야 하네요. 안 하지. 그럼 소재, 지번, 지목, 합병. 청량 안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축척 변경할 때 청량을 당연히 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이죠. 옆에다가 지적 확정 청량. 지적 확정 청량. 도시개발 사업하면 당연히 청량을 하는 거죠. 그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23번으로 가볼게요. 그대로 하는 겁니다. 보세요. 토지 면적의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버리고 0.5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는 올리며 0.5제곱미터일 때는 구하고 다른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무엇이면 짝수. 짝수이면 뭐하고? 버리고 홀수이면 뭐하고? 올리고. 그 다음에 1필지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몇 초를 한다? 1. 요 위에다가 원칙이라고 썼어요. 여러분들 그럴 리는 없지만 칠판을 잠깐만 해봅니다. 여기에 보세요. 기억하고 니은을 볼게요. 니은은 여기에 600분의 1과 경계점 접근오빠라는 말이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나와 있지. 그럼 요 위에는 축척이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이게 1000분의 1인지 1200분의 1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칠판을 잠깐 봅니다. 그러면 그거는 칠판을 봅니다. 여러분들 이게 원칙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모를 때는 이래 하세요. 경계점 자비등록부는 우리나라 전 지역에 비치하는 장부 2단이다. 아니지, 특수지역에만 있지. 그러면 이거 맞추면 합격입니다.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은 시작. 힌트 드릴까요? 2개. 시작. 도시개발 사업 축척 변경. 들어본 적 있다 없다? 다시. 아니 그러니까 경계점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괜찮습니다. 이리 와보세요. 괜찮습니다. 이리 와보세요. 여러분들 경계점 자비등록부는 이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좌표로 청량을 하려면 토지가 반듯반듯해야 된다. 구불구불해야 된다. 그러면 산에서는 사용을 못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 전 국토의 60%는 산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럼 60%는 사용을 못하지. 그럼 40% 남았지. 그럼 도시와 농촌이지. 오케이? 농촌에는 또 사용 못하지. 그럼 20% 남았지. 오케이? 그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분당 신도시, 일산 신도시, 아니면은 왕십리 뉴타운 이게 도시가 바둑판처럼 나오는 지역에서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이다, 예외다, 예외. 그럼 제가 이제 그 공부를 할 때 힘든 게 이런 게 힘들거든. 이게
요게 원칙이고 이거는 예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 와볼 때 이 위에는 있잖아요. 이게 600, 1000분의 1인지 1200분의 표현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당연히 원칙을 적용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 그다음 밑에는 600분의 1과 경계점 좌변으로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나와. 그럼 요거 줄 거야 되죠. 시작.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맞습니까? 네. 꼭 하세요. 자, 이제 어려운 거 났네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뭘 배우느냐? 지도 공부의 등록사항을 배우러 가는데 오전반에도 이걸 수업을 하다가 많이 힘들었어요. 그 이거를 한 번만 키를 딱 잡으면 공부할 게 없어. 근데 그걸 키를 어떻게 잡느냐가 문제거든. 그럼 제가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자, 이 그림을 봅니다. 원래 칠판을 봅니다. 요거는 없다고 생각하고 공부하세요. 제가 두 개를 그려봐야 되는데 이게 들어가는 게 한 개, 안 들어가는 게 한 개를 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건 들어가는 게 먼저 나와버렸어. 요거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요거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럼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합니다. 지적 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해야 하네요. 해. 그 다음에 지적 공부의 종류죠, 그죠? 자, 시작. 대상,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크게는 3개입니다. 그럼 이걸 세부적으로 하면은 7개죠. 그죠? 자, 대장의 종류 시작.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유리 연명부, 대리권 등록부. 도면의 종류 시작. 지적도, 임야도. 그 다음에 시작. 경계점, 좌표, 등록. 그럼 제가 이거를 왜 써왔느냐 이러면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는 토지대장 지적도를 함께 비치를 한다. 오케이? 네. 그러면 요 토지대장, 그건 일단 놔두시고, 그럼 요 3개 되어졌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종류 되어졌죠?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적 공부의 종류는 7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개인데 이걸 5개로 줄일 수 있어요. 줄인다는 거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양식이 같아 안 같아? 같아. 지적도와 임야도는 양식이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러니까 지적도로 묻든 임야도로 묻든 답은 같아 이 말입니다. 토지대장으로 묻든 임야대장으로 묻든 답은 같아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를 공부해야 되거든. 칠판을 보세요. 이거부터 먼저 공부할게요. 답을 딱 합니다. 소유자는 이 장부 중에 소유자는 어디에만 등록합니까? 소유자는 대상에만 등록을 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안 하지. 그럼 제가 답을 내놓고 공부할게요. 칠판을 잠깐 놔보세요. 답을 내놓고 공부할게요. 이게 토지대장입니다. 그러면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사항을 묻는다 이 말이에요. 묻는다 할 때 칠판을 잠깐 봅니다. 이걸 우리가 다 외워야 돼요. 이거를 지금 다 외워야 된다 이 말. 그럴 때 이걸 한 방에 이해하고 암기하는 방법이 있냐 없냐 그걸 한 방에 하는 게 아까 전에 그 그림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왜 토지대장을 제일 먼저 설명을 하고 다닐 때 답은 이겁니다. 국가가 국민을 바라볼 때 사람으로 본다, 과세대상으로 본다, 과세대상이죠. 국가는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이거든. 답입니다. 그럼 세금을 부과할 때 뭘 기준으로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여기다가 세금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세금과 관련되는 내용은 대장에 다 등록을 다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쉬운 거 해봅시다. 세금을 부과하려면 소유자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소유자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세금을 부과하려면 공시지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 공시지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세금을 부과하려면 지목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면적을 알아야 돼요. 지목이 전에 세금하고 대의 세금하고 세금이 같아 다르다? 다르지. 100평의 세금하고 1000평의 세금하고 세금이 다르잖아요. 맞다? 그래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럼 이거를 한 방에 해결하는 게 제가 아까 전에 이거거든. 자, 이거다 이 말.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소유자는 어디에 들어간다? 대장. 그럼 여기서 이제 2개로 또 나누는 거예요. 또 나눈다는 거는 1에 나누거든. 이거는 공동 소유예요. 공동 소유. 여러분들 공동 소유라면 지분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 2개는 단독 소유일 때는 등장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공동소유일 때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 이러면 이거는 그냥 토지. 이거는 아파트, 집합건물 토지. 이거는 일반적인 그냥 토지. 이거는 아파트 토지. 이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 잠깐만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잠깐만 와볼게요. 요리 와보세요. 자, 보세요. 집하나 봅니다. 자, 집하나 봅니다. 잠깐만 요거만 해놓고 쉬겠습니다. 여기에 토지가 있지. 그럼 이 토지에 토지 대장이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이건 토지 대장입니다. 그럼 토지 대장에 소유자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요. 그럼 소유자 송유나 이랬었지. 그런데 이 토지를 송유나 혼자 단독 소유할 수 있고 100명이 공동 소유할 수 있지. 그럼 100명이 공동 소유한다면 송유나 외 99 이해됐다 안 됐다? 됐다. 그럼 100명이 공동 소유하니까 지분이 있다 없다? 있지. 그 지분을 기록해 놓는 장부가 따라 붙는다. 이게 공유지 연명부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자, 그럼 칠판을 보세요. 이게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는 토지가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이 토지가 있으니까 토지 대장이 있지. 맞죠? 네. 그러면 아파트의 이 토지는 여기에 사는 사람이 단독 소유한다, 공동 소유한다? 공동 소유하니까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 지분을 기록해 놓는 장부가 따라 붙는 거예요. 이게 대지권 등록부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101호 5000분의 77, 102호 5000분의 77 이해하죠? 네. 그러면 이 아파트의 땅의 면적은 얼마다? 5천. 그중에 101호가 77만큼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해했다 안 했다? 했다. 자, 정답입니다. 요거 이해되죠? 이걸 대지권의 비율이라고 부르요. 시작. 대지권의 비율. 그러면 대지권의 비율을 기록해 놓는 장부를 시작. 대지권 등록부. 오케이? 네. 그럼 여기는 그러면 썼을 때는 송유나 뭐 예를 들어 100분의 10 아니면 장동건 100분의 3 이렇게 쓰겠지. 이거는 공유지 연명부고. 맞아요? 네. 요래 쓰는 거는 시작. 대지권 등록. 그러면 이 두 개는 그러면 단독 소유일 때는 등장 안 합니다. 공동 소유일 때 등장하는 거예요. 이해했다 안 했다? 했다. 됐죠? 그럼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 좀 쉬었다가.